계속. 평등함 이어말하기. 제가 이거 어떡하죠? 우리 3학년 4학년? 네 번째. 네, 평등함 이어말하기 벌써 4번째 시간이네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저- 한달만이에요. 저번에 우리 방송이 됐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저도 안 봤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말고 많이 봤어요. 친구들한테 퍼나르기. 나는 안 누르고. 그러면 자, 평등함 이어말하기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이거 해야 돼요. 다 같이 해야 돼요. 좀만 더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뭐였죠? 기억이 안 제가 차별점. 하면은 평등함 이어말하기 평등 차별 다음. 와. 언제까지 이렇게 볼까요? 그러게요. 저희 벌써 다음에 막방이네요. 그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저희 주제는 바로 외모입니다. 외모 정말 다들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많아요. 한. 그 마지막 방송까지 이거 헷갈렸어요. 하지 않았다. 네. 맞아. 오늘 다 같이 이제 외모를 갖고 좀 각자 겪은 이야기들 좀 하고 혹시 저기 슬기쌤 혹시 뭐 관련해서 뭐 아, 좀 저 많을 것 같아요. 외모 관련해서 할 말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바로 어제도 커피숍에 커피 사러 갔는데 인도 공주 같으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또 식당에서 혹시 파키스탄에서 오셨냐고. 제가 중동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아, 중동에 한번 꼭 가봐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를 왔는데 진짜 저 외모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한 번은 어떤 박람회였어요. 박람회에서 제가 부스에 있었고 그 외국 분께서 오셨었어요. 근데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를 저하고 막 대화를 했어요. 열심히 나누고 이제 집에 갈 때 돼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하면서 제가 한국어 진짜 잘하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쪽이 더 잘하세요 라고 해서 그런데 한국어 칭찬 저도 되게 많이 받고요. 네, 그건 많이. 한국어 진짜. 네, 저 칭찬 되게 많이 받아요. 한국어 잘한다고. 네네네. 특히 이주민 분들하고 동행을 많이 하니까 뭐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이렇게 그분하고 영어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사무실 전화가 와서 한국어로 갑자기 받으면 끊고 나서 그 기사님이 한국어 진짜 잘한다고 그래서 근데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수긍을 하고 네. 근데 이런 사실 우픈 이런 거는 많은데 저희 센터에 같이 일하는 한 분의 남동생이 그러니까 피부색이 지금 저와 비슷하신가 봐요. 근데 하루는 길을 그냥 걸어가는데 갑자기 남자 두 분이 한 명은 허리를 갑자기 잡고 한 명은 이렇게 목덜미 뒤에서 이렇게 잡는 출입국 사무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 놓으라고 그랬더니 한국인인 걸 알고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불법 체류자인 줄 알았다면서 그냥 가다가. 네, 정말 그냥 길을 가다가 그냥 그렇게 잡힌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그 무차별 폭행 있었잖아요, 경남에서. 아무튼 그래서 되게 외모로만 그냥 피부가 까맣다는 이유로 그런 좀 나쁜 일도 많고. 네. 저도 저번에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는데 이렇게 이제 약간 좀 피부가 좀 검으신 분이 앉으셨고 이제 어떤 옆에 있던 아저씨가 약간 술을 먹은 것 같은데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우간다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게 되게 착하신 분이더라고요. 일단 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얘기했는데 아저씨가 이 분한테 계속 뭐 우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간다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해? 뭐 우간다 뭐 일은 잘하고 있어 이런 거 되게 무시하고 반말하고 사람을 왜 우간다라고 부르는 건지 진짜 이해도 못하겠는데 되게 약간
진짜 좀 무례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예전에 보면은 이제 지하철을 타면 제가 학교가 이제 경기도 지역이어가지고 이제 이주 노동자분들도 되게 지하철 많이 타셔오는데 이런 저도 혼자 스스로 뜨끔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그냥 시선이 저도 모르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더 많아지고 되게 다양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시선 하나로도 나는 의도치 않았지만 되게 너무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지금은 지하철 타도 그냥 내 할 일을 주로 하고 별로 주변을 안 보는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부러 시선을 많이 한 곳에 두지 않으려고 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때는 그냥 뭐 내 시선이 어디 가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아 이게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내 주변에 많이 만나보지 못하면 더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장애인들도 그런 시선 많이 받아요. 맞아요. 이게 그 이제 우리 주제가 외모라고 해가지고 막 곰곰이 생각하면서 와봤는데 외모 자체로만 얘기를 했을 때 그 외모 뭐 예쁘다 안 예쁘다 뭐 어떻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에서 사실 좀 범주를 벗어난 존재가 장애인이 아닌가. 그 뭐 미의 기준에서도 완벽하게 벗어난 존재?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되게 이야기거리일 수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문화에서든 외모 가지고 막 서로 얘기하는 게 장애인 당사자들 사이에서 왜 없겠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장애인이라서 사회적으로 외모 지적을 공개적으로 받지 않는 문제도 한편에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들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외모를 얘기하기도 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편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어디서부터 나올까 생각해보면 TV나 영화나 이런 데에서 대부분 우리는 되게 많은 걸 맞아요.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다 함께 같이 살려면 많이 얘기를 해야겠다 서로 얘기 많이 해야겠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그리고 저는 되게 좀 신기한 게 또 이제 남성인지 여성인지 잘 모르겠는 어떤 뭐 옷차림이든 외모든 꼭 성소자일 수도 있고 성소자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걸 되게 못 견뎌하는지가 참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는데 이 사람이 남자 같지 여자 같지 안 보이면은 꼭 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좀 있어요. 당신 남자냐 여자냐 물어본다든지 특히 어린애 같은 경우는 정말 가까우신 거거든요. 남자 여자야 막 물어보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주말마다 인라인 스케이팅을 타는데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꼬마 여자애들이 인라인 스케이트 같이 타고 있었는데 저한테 와갖고 남자 여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가라 이랬는데 가는 거 같더니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남자예요 여자예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 이게 중요하니? 너 그냥 인라인 타면 돼 있지 않냐? 근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대답하라고 빨리 남자니 여자니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막 사실 약간 뭐라 확 해주고 싶었지만 여기서 아빠가 흐뭇한 표정으로 뭔지 모르지만 보고 계셔갖고 뭐라 하지 못할 거 했는데 따끔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요한 건지 계속 물어보는 거 아니 궁금한가 봐요. 신기하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너무 궁금하고 맞아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그런 개인 정보를 함부로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물어보는 거. 그리고 계속 뭔가 그 정체를 부여하고 싶은 뭔가가 있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청소년한테도 몇 살이냐, 몇 학년이냐, 학교 어디냐 이런 거 되게 쉽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흔히 성인들끼리라고 여겨지면 몇 살이냐라고 묻는 게 물론 한국 사회가 되게 좀 그렇게 쉽게 물어보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또 일정 정도 좀 무례한 좀 사적인 질문이라고 여겨지는데 청소년한테는 몇 살이냐라고 물어보고 청소년이 그러면 상대방한테 당신은 몇 살이에요? 뭐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력 관계, 물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그런 장면을 보면 와 진짜 사람들이 그냥 시선을 주는 것을 넘어서 이제 막 너무 과도한 게 내 삶의 범위를 침범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되게 열심히 산다 막 이런 생각. 왜 저렇게 열심히 사이한테 살지? 신경을 쓰는 걸까 에너지가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살지? 나는 그냥 그렇게
당분간 맞아. 그냥 너무 생각하기 힘들 때는 그냥 되게 열심히 사네 막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해요. 맞아요. 장애인 분들은 그냥 외모를 떠나서 계속 시선이 꽂히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시선을 꽂히게 만들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신 분들이 리프트 같은 거 타면 지하철역에서 음악 소리도 되게 크게 나거든요. 안정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오히려 시선을 되게 집중시키고, 아니면 그냥 그 라이프 드라마 보셨어요? 거기에 이동 동생이 네. 장애인으로 나오는데요. 그분이 이제 식당에 엄마랑 이렇게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이제 장면이 약간 극대화돼서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많이들 쳐다보시거든요. 지하철을 타건 버스를 타건 식당에 가건 시선이 이렇게 꽂히는 게 어쨌든 뭐 외모, 뭐 미 이런 기준을 떠나서 그냥 겉보기에 나와 다르게 생겼으면 엄청 뭐 쳐다보는 게 일상인가 봐요. 뭔가 딱 기준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딱 뭔가 괜찮다 싶은 외모의 기준이 있고 거기서 벗어나면은 뭔가 다 이상한 사람이고. 맞아요. 사실 이주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서구 유럽 사람 같이 생긴 사람한테는 그렇죠. 절대 안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렸을 적에 생각해 보면 너 동남아 사람 같아라는 걸 그게 놀리는 말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너 필리핀에서 왔냐? 막 이런 게 네, 놀림거리가 되었다는 게 정말 피부에 의한 그런 차별인 것 같아요. 좀 드세요? 네. 제가 차린 건 아니지만 여기 왔더니 이렇게 네, 여기가 어딘지 뭐 물레동 어디지만 점점 화려해지는 것 같아요. 캠핑장이죠. 평균 테크. 네. 너무 좋아요. 4명이서만 하기 아쉽네요. 근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장애인답지 않은 어떤 외모를 했다고 비난하는 경우 있어요?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화장을 하거나 옷을 너무 예쁘고 화려하게 입었거나 이러면 또 신기하게 쳐다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장애인이 이렇게 장애인답지 못한 장애인으로 복장과 꾸미고 다니는. 어머 이렇게 예쁘게 하셨네 막 이런 머리를 엄청 또 예쁘게 하거나 아니 각자가 머리를 뭔가 이렇게 내 개성에 맞게 하거나 그러면 또 시선이 한 번 더 가는 것 같아서 도대체 장애인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막 그죠? 맞아. 청소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화장을 하거나 뭐 치마를 짧은 걸 입는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되게 학생답지 못하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비행 청소년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딱 외모만 보고도. 그래서 이제 그런 화장을 한 청소년 여러 명이 이렇게 길에 있으면 다들 약간 좀 째려보면서 하고 시선이 엄청 이제 몰리는 거죠. 그리고 뭐 학교에서는 실제로 이제 뭐 화장 금지라든지 치마 몇 센치, 두발 몇 센치, 뭐 염색 금지, 뭐 심지어 스타킹도 뭐 비치면 안 되고, 뭐 양말은 무슨 색깔, 뭐 속옷도 비치면 안 되고 이런 굉장히 세세한 규정들을 외모 규정들을 두는 거죠. 근데 그래야 학생다운 청소년다운 외모는 이런 것들을 다 안 해야 비로소 그렇게 보일 수 어떻게 있는 다녀야 거다. 되죠 도대체? 학생답게가 정말 저도 그랬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학생다움의 그 좁은 관문을 통과하려면 어쨌든 교복을 다 똑같이 입고 머리도 굉장히 다 똑같이 하고 뭐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건데 그게 사실 되게 많은 뭐랄까 다양성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젠더 학생들도 뭐 꼭 자기 부여받은 성별대로 치마나 바지만 입어야 되고 머리 두발 규정도 여자 남자에 따라서 뭐 몇 센치 몇 센치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남학생들이 머리 기르면 안 되고 여학생들이 머리 짧으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회가 우리 정상적인 외모는 이래야 돼 라는 것들을 굉장히 주입하는 그런 좀 통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이 비정상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사실 외모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몸의 모양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되게 이어지는 게 그냥 비정상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몸이 뒤틀려 있다고 해서 뭐 표정이 얼그러져 있다고 해서 비정상으로 구분이 되고 시설로 들어가게 되고 사회에서 격리되고 안 보니까 학교에서 또 계속 그렇게 학교 못 다니고 이런 것들도 같이 이어지는 뭔가 정상의 규범, 학생다움의 규범 이런 것처럼 정상인
표준의 규범처럼 딱 표준이 딱 있고 표준을 벗어나면은 또 비정상이라고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표준에서 벗어난 걸 갖고 또 전형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냥 커미아웃 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트랜스젠더 같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 트랜스젠더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되게 궁금하긴 해요. 트랜스젠더 같이 보이는 외모가 뭘까? 네. 근데 따지고 보면 또 인터넷 그런 거 보면 약간 좀 세게 생긴 여자 연예인 있잖아요. 좀 이목구리 뚜렷하고 그러면 뭐 트랜스젠더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것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 성형을 좀 성형한 느낌이 나고 뭐 약간 되게 좀 중성적인 어떤 세게 네. 보이는 이미지고 뭐 그럴 것이다. 너무 네. 왜 공감하는 게 저 한 번 인터뷰하는데 인터뷰하다가 이제 저희 아빠가 필리핀 출신이시고 엄마가 한국 출신 이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그 인터뷰어가 다문화셨어요? 다문화같이 안 생기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다문화같이 뭔가 생겼다는 게 무슨 말인지. 네. 진짜 몸을 머릿속에 닫게 그려놓은 게 몸을 있나 봐요. 일단 뭐가 있고 그걸 신기해지는 거. 안 하면은 뭔가 그러니까 자기 딴 또 칭찬인 것처럼 뭔 잘 모르겠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맞아. 그러니까 또 뭐 약간 또 다르게 또 가면은 또 전에 이제 키워문화 축제에서 이제 제가 트랜스젠더 단체에 있으면서 부스를 했었는데 기자분이 와갖고 막 보더니 아니 트랜스젠더 부스인데 왜 이렇게 이쁜 분들만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그걸 되게 칭찬인 것처럼 왜 이렇게 이쁜 분들이 많아요? 트랜스젠더 부스라고 했는데 막 이러면서 야. 박수라고 하는데 아재했어요. 아재긴 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들어갔어요. 뭐 어쩌라고. 무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사진 좀 찍더니까 얘기하고 갔어요. 뭐 사지도 않고. 뭐라도 좀 사고 가지. 그렇구나. 아, 참. 시스젠더들도 이제 너 여자 같지 않아, 남자 같지 않아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외모에 따라서. 그래서 뭐 화장을 이제 하지 않으면 여자 같지 않다라거나 뭐 머리 짧으면 여자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좀 듣지 않나요? 뭐 유진 쌤은 좀 듣지 않나요? 저요? 저는 그런 것보다 일단 저는 활동하는 공간 자체가 제 사람을 많이 안 만나나? 이렇게 복장이나 이렇게 뭐 화장 이런 거 되게 자유로워가지고 단체 안에서는 안 듣는데 제가 만난 사람들 이제 공무원도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앞에서는 티를 안 내는데 아마 굉장히 저를 만나는 걸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이러고 다니고 정장도 안 입고 네. 전혀 네. 슬리퍼 여름에는 슬리퍼를 안 신으면 죽겠어요. 아니면 슬리퍼에 백팩에 아니면 에코백 막 로고 박힌 거 이런 거에 화장을 절대 안 하거든요. 입술조차도 바르지 않아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얼마나 저 공무원 분들이 나를 만나기 힘들어할까. 왜냐면 그런 거에 되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저는 예전에 외모 컴플렉스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되게 크게 태어났어요. 골격도 너무 크고 살이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 가족들로부터도 놀림을 받고 학교에 가서도 놀림을 받고 근데 제가 살아남았던 건 공격적으로 하는 거. 뭐라고? 막 이러면서 불안하면서 그러면 이제 쉽게 놀리지 못해요. 카메라를 향해 한번 뭐라고? 근데 나중에 이상하게 나올 것 같아. 잘해주세요. 약간 역할들 너 왜 그렇게 하고 너 이러면 아래부터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쉽게 막 이렇게 공격하지는 못하는데 근데 저도 그렇게 받는 게 계속 비슷한 말을 들으면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 나중에는 사람 관계도 막 틀어지고 저도 어떻게 그거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학교를 다 졸업하고 활동을 하면서 좀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 내 몸이 원래 이런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리고 저 나름 운동도 하거든요. 사람 파괴 많이 먹어가지고 무슨 운동하세요? 저 요가예요. 네. 그래서 그냥 나를 나 자체로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면 사람들도 쉽게 무시 못하고 그리고 다 다르게 생겼는데 어떡해. 그렇게 저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되게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조금 더 힘있게 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엉덩이가 원래 컸어요. 골반이 되게 넓어서. 근데 엉뚱이라고 엉덩이 뚱뚱하다고 이런 별명을 얻고 이랬다니까. 그래서
그걸 웃으면서 넘겼는데 굉장히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많이 났었고 막 옷도 막 일부러 막 긴 것만 입고 다니고 막 그랬었던. 그래서 막 그때 미웠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도 다 그런 몸 이렇게 뭐 호리병이라고 하는 맥주병? 뭐죠? 콜라병? 맥주병은 반대 아닌가? 근데 그런 몸매가 완벽하다 이렇게만 보고 자랐으니까 얼마나 제 몸이 싫었겠어요. 그래서 그래 나는 이제 더 넓은 마음과 강한 마음으로 안에 이제 네. 벗어날 수 있는 네. 굳은 살이 배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당히 싸웁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는 지금은 잘 안 듣지만 친척들을 만나면 맨날 외모에 대한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이때까지 맨날 만날 때마다 들었던 게 앉을 때 다리를 모아야 돼. 제가 다리 좀 벌리고 앉으면 모아라 이렇게 하고 걸을 때는 무릎을 스치게 X자로 걸어야 된다 여자는. 너무 어려워요. 또 무릎 안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저랑 동갑인 이제 남자 사촌이 있는데 걔는 그런 말 안 듣거든요, 친척들한테. 그러니까 저한테만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10대였을 때는 이제 화장을 진하게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스모키 화장 이런 것도 좋아했는데 친척들 말한테 스모키 화장을 하고 나면 진짜 엄청난 잔소리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눈이 뭐 그게 뭐냐고 너 예쁜 줄 알지? 뭐 못생겼어 뭐 이런 약간 유치한데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 말들을 막 듣다가 이제 20살 넘고 나서는 이제 화장을 하라고 또 하는 거예요. 맞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10대 여성한테는 화장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순진하고 순수한 소녀다운 아이다운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또 성인 여성들에게는 화장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강요되고 근데 또 10대 여성들도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화장 가지고 규제를 당하지만 뭐 아르바이트를 하러 노동자로 이제 일을 한다라고 하면 또 여성 노동자이기 때문에 화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실 되게 이중적인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장을 하면 성인이고 아니면 아니다는 게 이제 또 그런 게 미치는 것 같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좀 키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좀 짧게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되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고민은 그러니까 찌르고 찌르고 만난 사람마다 다 약간 뭔가 그러니까 20대 초반이나 아니면 뭐 정말 한 10대를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막 대놓고 특히 뭐 저희 아재들은 이제 아재 감성 있는 분들은 막 대놓고 반말하기도 하고 바로 맞아. 그냥 근데 오히려 알고 보면 나이는 거의 같거나 오히려 자기가 더 많을 때도 있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진짜 기분 나쁘죠. 그 나이가 어리다고 뭔가 딱 판단이 되면 먼저 막 무시하고 네. 반말하고 말도 이런 게 놓고. 너무 어디서 배운 걸까요? 그래서 제가 10대 때 스모키 화장하고 이렇게 했던 게 사실은 뭐 그게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다녀야 어디 반말 안 듣고 뭐 어디 쇼핑하러 어디 상점에 들어가서도 제대로 이제 좀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제 좀 뭐 외모를 그렇게 좀 하는 데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제 성인으로 패싱되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같은 이제 소수자 집단 내에서도 이제 외모나 뭐 인증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기사로 커밍아웃했을 때 댓글 달린 것 중에 하나가 막 저 정도 생겼으면은 뭐 인정 뭐 이런 얘기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랜스젠더는 다 싫지만 저 정도면 인정 뭐 이런 걸 한다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 제가 커밋을 했는데 전 딱 하는 말이 뭐 이렇게 이쁘니까 뭐 이럴 수밖에 없었지 다 이해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정말 좋은 의도였을 거라고 하고 너무 따뜻한 말이었는데 묘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묘하게 얘가 나를 한번 먹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해하는데 그냥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뭐 해도 뭐 외모가 좋은 뭐 소수자 뭐 장애인 여성 뭐 이런 거는 더 괜찮고 외모가 떨어지면 더 안 좋아지고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주민 분들도 다 이렇게 외모 잘 꾸미고 화장도 많이 하시고 뭐 주일에는 뭐 교회나 성당을 가시는 분들은 또 옷을 잘 차려 입고 가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또 무시하는 한국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뭐 어디 가냐? 뭐 그냥 이렇게 또 화장법이 사실 또 문화마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화장법이 아니면 다 이상한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냐? 그거 좀 지워봐.
뭐 옷은 왜 그렇게 입었냐, 왜 그 치마에 그렇게 입었냐, 지적질 이런 거 너무 많고. 그러니까 대체 뭐 계급도 말씀하셨는데 또 뭐가 또 결국엔 또 그 사람들은 다른 국가에서 온, 근데 또 다른 국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우리보다 낮은 국가 막 이런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든 다 그냥 무시당하는,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화장, 예쁘게 화장을 한다 하더라도 참 그런 마음들이 네. 씁쓸해요. 왜 그러지?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이 그런 옷이나 이런 걸 자기보다 더 잘 입으면 좀 싫어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약간 깔보고 있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입을 자격이 없어. 너 왜 그렇게 입었냐. 이런 눈빛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이 있는데 그게 그 남아공에서 이제 예전을 배경으로 한 그런 소설인데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제 백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흑인들이 이제 원주민처럼 옷을 입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종사하는 직업의 유니폼을 입으면 이제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의 옷을 입으면 뭔가 불편해지는 거죠, 심기가. 그러니까 딱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지만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소수자에 대해서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생은, 청소년은 교복을 입어야 마음이 편하고 뭐 이주민은 이렇게 입어야 마음이 편하고 뭐 이런 장인은 장인답게 입어야 되고 뭐뭐답게 입어야 된다는 게 정말 모르겠다. 행동하는 것도 여자답게 해야 되고 장인답게 욕심 너무 많이 내면 안 되고 장인이 뭐 그렇게까지 나와서 그래 집에 있어요 아직도 그런 소리 하신다니까요. 대단해요. 21세기는. 네네. 그런 걸 보면 저 사람은 저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건가? 깊게 고민하면 이제 피곤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답게 살고 있나요? 아저씨 뭐 이렇게 속으로 말하죠. 근데 이제 입 밖으로는 못 내는데 좀 그 사람들의 기준과 눈에 맞지 않으면 그냥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근데 이제 한때는 나도 그 기준에 맞추려고 되게 노력하고 오늘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실제로 그런 시선이나 이런 것들 너무 괴로우니까 그 기준에 맞추려고 진짜 많이 노력해서 입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준에 맞추는 것을 포기했고 그래서 나는 나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나다움을 많이 보여줘야지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계속 드러내야 사람들의 편견이 진짜 많이 깨지는 것 같아서 답이 뭘까 하는 장애인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다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몸을 가지고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계속 보여줘야지 이게 장애 인식 개선인 것 같아요. 네, 진짜야. 옆에 없으면 몰라요.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계속 탈시설 운동을 할 거야. 우리끼리 얘기해요. 왜냐면 자꾸 교육으로만 장애 인식 개선을 한다고 막 하는데 곁에 없으면 장애 인식 개선 안 되거든요. 그 교육할 때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가 되게 한정되잖아요. 그러니까까지 저도 이제 항상 뭐 성소자 교육하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골라야 될지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자, 당신 주변에 성소를 본 적이 있어요 할 때 성소자 대표, 뭐 성석천 하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그 외에 이제 뭐 어떤 게 다양하게 보여주려면은 정말 많이 보여주는 또 그렇게 샘플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되고 그냥 정말 이거를 일상에 접해야 되는데 이 교육만은 좀 한계가 좀 있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거의 못 만나니까 그리고 항상 비장애인의 몸과 비장애인의 얼굴과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즘에 저 대학교 다닐 때 심지어 학교 한 친구 동기가 난 장애인 싫다고 이러는 거예요. 청인들도 싫어할 거야. 네가 싫어하면 막 이런 친구가 막 베풀이는데 참 그냥 막연하게 가지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불쾌하고 불편하더라고요. 네. 이주민에 대해 갖는 것도 한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딱 전형적인 외국인 이미지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맞아요. 많이 다닙시다. 대중 매체에
어째 등장하는 거를 보면 되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제? 이것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식의 정책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도 장애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이나 자주 등장해야 되고 맞아요. 드라마나 광고를 포함해서 성소수자나 뭐 다른 소수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등장해야 좀 일상적으로 좀 접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상성, 아름다움 이런 기준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관련해서 뭐 정책들 같은 거 누가 고민하고 있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세계 다른 해외 사례는 없나? 근데 지금도 사실 이게 방통위에서 그 미디어 다양성 지표라고 연구가 지금 이제 그 있거든요. 이게 좀 되긴 했는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정말 세분화시킨 했어요. 뭐 나이별로, 성별별로, 뭐 장애인별로 해서 하고 이제 성격도 하는 거예요. 이뭐 장애 캐릭터는 수동적으로 나왔는가, 뭐 여성 캐릭터는 항상 뭐 직업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다 한 그 연구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충실히 하고 계속 그런 걸 감독하고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려고만 해도 꽤나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외국 같은 데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BBC 같은 데도 이제 특히 BBC 같은 성소수자 뭐 다양성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서 뭐 방송의 뭐 캐릭터의 몇 %는 성소수자로 해야 되고 성소수자 캐릭터들이 너무 한정된 이미지를 가지면 안 되고 이런 것들 가이드라인. 저는 이 소수자들이 주인공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항상 주인공으로 나오면 이상하더라고요, 내용이. 저는 성소수자도 이주민도 뭐 청소년도 장애인도 그냥 지나가는 행인으로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맞아. 이렇게 동네 카페 주인으로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약간 일상에 그냥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항상 뭔가 주인공을 만들어 놓으면 이상한 범죄자이거나 불쌍하거나 아니면 착하거나 감동을 주는 뭐 이런 캐릭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 말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사람의 일상을 진짜로 너무 되게 현실적으로 그려주거나 그랬으면 좋겠다고. 다 청사만 있지 않거든. 그잖아요, 그죠? 저희 평등학을 좀 인지를 높여서 저희가 한번 출연을 공중파 출연 안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가요? 우리 왜 뭐 그렇게 얘기하고 모르겠어요. 저희 감독님 그 사회적 기준을 다 높여가지고 차차 누가 먼저 시도해 보세요. 외국 드라마를 보면 정말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 그 구성원들이 네, 성소수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그리고 신체 그런 체형도 되게 다양하게 나온다 그래야 돼. 네, 그렇게 다양한데 한국 드라마는 되게 그러지 않는다는 거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하신 얘기 들으니까 이거 작가 해봐요, 작가. 아, 작가를 먼저. 방송국에 큰 사람들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방송계 노동자들도 참 힘들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네. 하지 말자. 네. 결론이 하지 말자. 네, 너무 바빠요, 우리가. 누가 해주지 않을까? 오늘의 평등한 이야기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소감 하나씩 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네. 소감 슬기쌤부터 먼저. 네. 제 마지막 소감은 이상한 걸 봤을 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낯선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같이 잘 지냈으면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전형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뭔가 전형적인 외모가 있고 행동이 있고 뭔가 사람이 있을 거 생각하지만 정말 사람은 너무 다양하고 절대 범주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좀 같이 좀 깨부수는 정형을 깨부수는 어떤 행동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더 배우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배우고 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애인의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다양성으로 얘기될 수도 있는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계속 쳐다보거나 나와 다르다고 해서 계속 뭔가 비난의 말을 하거나 혐오의 말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참견을 하거나 이런 적극성을 보이는 삶의 적극성은 좋지만 너무 남의 인생에 많이 개입하려고 하는 거
고쳐놓으려고 하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우리 사회적으로 깊게 많이 성찰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 진짜로 우리 모두가 이 길거리로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많이 투입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또 한 번 다시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반의 사람들이 없어지고 세상이 더 평등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아름다운 몸, 정상적인 몸 이런 관념도 되게 많이 변하겠다. 그래서 그게 좀 같이 가는 변화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다음번에도 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평등한 이하 말하기 사회였고요. 네, 마무리 그러면 다 같이 평등한 이하 말하기 평등업이 먼저죠? 다시 마지막으로 평등한 이하 말하기 평등 업! 차별 다운. 네.